기억. 누구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여름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산들거리는 한이바람에 배 깔고 대청마루에 누워 깊은 낮잠에 빠졌다 일어나면 주위는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을 준비하는 음식 냄새가 은은히 풍겨나와 지금이 아침인지 아니면 초저녁인지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던 어느 날의 기억 말이다. 그리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장난한다. 얘야, 날 샜다. 밥 먹고 학교 가거라. 학교 늦겠다. 아이는 불이 나게 일어난다. 세수하고 양치질하고는 책가방 둘러매고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소리치고 대문을 나선다. 오후 한때 장난이 여기에서 그쳤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아이의 착각을 좀 더 즐기려고 내버려둔다. 아이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간다. 늦어서는 안 된다. 지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종전걸음은 성급하게 바빠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음을 아이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론가 떠나가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디에선가 돌아오고 있다. 아이만 그들 사이를 역행하여 거꾸로 헤엄쳐간다. 날이 점점 밝아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 분명 아침이거늘 이 무서운 돌연한 변형은 어찌하여 일어나는 것일까? 아침마다 떼지어 제잘거리며 학교로 걸어가던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아이는 거리에 서서 이 절대절명의 공포를 향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내가 지금 꿈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상점마다 불이 하나 둘 켜져 간다. 아이는 어쨌든 학교까지 가보기로 마음먹는다. 학교는 어둠 속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교문도 닫혀 있고 텅 빈 운동장엔 누가 버리고 간 것일까 헌 운동화 한 켤레만 쓰러져 있다.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낮이 밤으로 변하는 세계, 하늘과 땅이 물구나무선 세계,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계. 이 최초로 경험한 이상한 세계는 비록 집에 돌아와 깔깔거리는 어머니의 웃음소리로 끝장나버리지만 어둠이 우산처럼 둥둥 떠서 흐르던 그날의 기억은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가슴 한구석에 아스라이 남아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곁에 서면 아버지의 그림자는 거대한 해시계의 시각을 알리는 시침처럼 지구를 덮고 우러러보는 아버지의 머리 위로는 늘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게 개양돼서 펄럭이는 깃발과도 같았다. 어쩌다 나를 들어올려 가벼운 공처럼 허공에 으라차차 행가래 칠 때면 나는 구름 위를 나는 작은 한 마리 새였다. 어떨 때는 아버지의 목 위에 걸터 앉아 아버지를 목마처럼 부리곤 했었다. 아버지의 목 위에 걸터 앉으면 나는 언제나 어지러웠다. 아침마다 물 뿌리개에 물을 담아 꽃에 물을 주는 아버지의 목 위에 걸터 앉아 내가 물을 뿌리면 그것은 비가 되었다. 아버지는 거대한 뿌리였다. 아직까지 내 가슴에 남아있는 거대한 아버지의 인상은 그분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아버지의 키가 나에 비해 별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때까지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 나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정서 발달과 원만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내게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환상이었다. 마치 트럼프에 한 장씩 끼어있는 조커와 같은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조커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마술의 카드이다. 아버지는 내 가슴에 끼어있는 환상의 카드 한 장이었다. 나의 30대. 영화 별들의 고향은 50만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어느 신문 문화란에 무서운 젊은이들의 우상이라는 기사가 실리고 난 뒤부터 나는 소위 청년 문화의 논란에 휩쓸려 곳곳에서 두들겨 맞기 시작했다. 불결한 이해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나는 통기타와 청바지와 생맥주 등 퇴폐적인 그룹의 기수가 되었으며 한간에는 내가 대마초를 즐겨 피운다는 소문이 떠돌더니 조금씩 인기 작가라는 생소한 수식어가 내 이름 앞에 따라붙기 시작했다. 청년 문화 논쟁은 75년도까지 연장되더니 76년도에는 노이로제 증상까지 겹쳐 신문이나 잡지에서 나에 대한 비난 기사가 나오면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신경질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소위 70년대 작가들이 찬란하게 등장해서 같이 얻어맞기 시작했으므로 조금 마음이 편안하긴 했다. 그런데 이 무렵 상업주의라는 장르로 변명할 여지없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는 상업주의란 신조어는 신문과 잡지들이 거의 매일 혹은 매달 거론하며 비분간개하기 시작했으므로 70년대 작가들은 돈이라면 환장하는 매춘부적 자괴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어쩌면 정치체제에 대한 울분이 온통 70년대 작가들에게 집중되었는지도 모르나 어떤 평론가의 말처럼 70년대 말부터는 소위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애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70년대의 나의 회고는 별 수 없이 여기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지만 돌이켜보건대 지난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나는 22권의 책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술인들에 대한 과세를 논의할 때 나는 의뢰 치부한 작가가 되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어느 날 세무서에서 내 재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암행어사 출도까지 받은 몸이 되었다. 이제 70년대도 저물어 간다. 바라건대 29세 노처녀의 나이처럼 79년이 언제까지 계속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김없이 80년대가 다가와 어제의 맹세도 어제의 말들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작가와 새로운 조어들이 80년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미 바통을 넘긴 주자들처럼 헐떡이며 트랙을 달려가는 후배들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영원한 젊음 속에 있는 줄 알았었다. 늘 머리 기르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닐 수 있으며 선배한테라도 술 한잔 마신 것을 핑계 삼아 술 수정을 몹시 해대어도 다음날 만나면 미안하고 얼버무리면 언제든 용서받을 줄 알았다. 나는 늘 청첩장만 받을 줄 알았으며 늘 초대받는 사람으로만 알았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 나이로 30하고도 셋으로 접어들고 보니 언제부턴가 더운 염천에도 넥타이를 매야 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되며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옆에 내에게는
가장 노릇, 아이들에게는 부모 노릇. 늘 삐쩍 말랐던 몸이 특히 신경 쓰는 일도 아닌데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했으며 밤이면 공연히 식빵이라도 지분지분 먹어대는 버릇이 생겨났으며 반시간이면 낮잠을 즐길 줄 알게 되었으며 심심치 않게 부고장이 날아 들어오고 전에는 없었던 버릇, 일테면 술집에 가서 술을 따르는 아가씨들에게 공연히 이봐, 내일 시간 있어? 시간 있으면 영화 구경 가자고 하는 공수표도 남발하게 되었으며 클래식 음악이 좋아지는 데다가 유행가도 흘러간 두만강 따위를 구성지게 부르는 즐거움이 몸에 배었으며 튼튼하던 이빨이 벌레 먹어 하나는 완전히 부러져 나갔으며 점심시간 때는 친구들과 보신탕도 일부러 잘한다는 곳을 찾아 땀 뻘뻘 흘리며 먹게 되었으며 남의 말 제대로 믿지 않고 일단은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나는 중이며 목욕탕에서는 원래 들어가지도 않던 뜨거운 물속에서도 제법 천까지 셀 정도로 들어가 앉아있는 인내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나온 뒤엔 찬물 속에 뛰어드는 짓도 자연스럽게 할 줄 알게 되었으며 요즘 젊은 것들은 따위나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따위의 말을 가끔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으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의견에 동의할 줄 알게 되었으며 가끔 망할 놈의 담배 끊어보리라 이틀 금연했다가 피워보기도 하며 이발소에서는 귓구멍까지 쑤시게 하고 세면 뒤에는 안마까지 천연스럽게 즐길 줄 아는 추태를 보이게 되었으며 영화를 보면서도 저건 거짓말이니까 하는 자의식 과행으로 영화에 빨려들지 않으며 하루에 하나씩 간장약도 먹으며 칫솔질 할 때마다 구역질이 외우익 나오며 겨울엔 내복도 입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생긴 버릇이다. 그러나 그뿐이랴. 잘 때 코까지 고는 버릇이 생겼으며 TV 연속극 보는 버릇도 생겨났으며 5층을 올라가더라도 계단으로 올라가기보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며 어쩌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피로감이 느껴지며 잘 울지 않게 되었으며 또 잘 웃지 않게 되었으며 잘 화내지 않게 되었으며 잘 감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눈 오면 귀찮고 비 와도 귀찮으며 사랑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며 아예 사랑 그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하고 묻기 일쑤이며 한 달에 한 번쯤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며 가끔 한밤에 깨어나면 삶이 외경스러워 죽음이 문풍지 사이에서 스며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며 그래서 공연히 우울하여 반성하며 꽃이 지는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으며 춤바람 난 여인의 심정 역시 이해할 것 같으며 인간 모두를 이해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며 가끔 아직 4살 난 아들 녀석이 내 뒤를 이어줄 가장이라는 느낌이 들어 공연히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임마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하고 뜻모를 말을 뱉어내고 있다. 그렇다. 나는 30을 넘어선 나이인 것이다. 이제야 나는 모든 사물의 존재에 대해 눈을 뜨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물과의 화해가 시작되는 나이이며 그래서 그들과 악수를 시작하고 있다. 내가 아직 철 모르는 청년 시절일 때 나이 든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휘바람과 같은 탄식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는 말들을 들었었다. 어린 시절은 어머니 품에서 지나가고 10대의 시절은 엉겹결에 지나가고 20대의 시절은 지나라 제발 빨리 지나라 하고 투정해도 더디게 지나고 30대의 시절은 하루 날밤이 바뀌듯 후딱 지나더니 40대의 시절은 번개처럼 흘러갔다. 그때는 귓전에 흘러버렸던 바람 같은 말들이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아. 새해로 39, 30의 나이 때 나는 아들을 낳았으며 별들의 고향을 출간했으며 새파랗게 젊은 나이로 운 좋게 세계 일주를 했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앨범 속에는 1974년은 000의 해라는 기사가 붙어 있고 퇴색된 사진 속에서 나는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러갔다. 올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9세 39, 이른바 40의 문턱에 이미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꼬락선이다. 젊음, 청년, 신의, 참신, 발랄 따위의 감각적인 형용사는 붙이려야 붙여볼 수 없는 중년의 낡은 소설가. 10년 동안에 30권의 책을 내었고 최근에는 적도의 꽃이란 31번째의 책을 내었으면서도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무엇을 했던가 씁쓸한 낭패감 뿐이다. 용기도 없었으며 눈치만 보면서 참 적당히 용케도 살아왔다. 거짓말만 하고 남을 비웃고 비난하며 내 자신만이 우월하다 스스로를 높이면서 험담하고 모함하며 아슬아슬하게 참으로 고개를 하듯 살아왔구나.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인 자네여.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라. 눈은 뱀처럼 사악하고 내 입술은 도끼에 가득 차서 악마의 혀처럼 날름거린다. 책 팔아 집도 마련하고 원고 써서 아쉬움 모르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신경쇠약도 한 1년 혼쭐나게 알았었던가. 작은 키 높여보려고 5cm의 정도의 높은 굽 달린 장화를 신고 다녀도 너는 키 작은 땅꼬마며 넥타이 매고 머리 얌전히 빗고 다녀도 너는 아직 덜 세련된 속물이다. 한편의 단편 소설을 공들여 써본 적이 있었느냐. 한 줄의 문장을 깎고 다듬어 혼신의 힘을 다해 써본 적이 있었더냐. 부끄러워라, 참으로 부끄러워라. 그래도 30 초반에는 밤 2시에 잠이 문득 깨면 지난 낮이 다 부끄럽고 지난 낮에 험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속죄하기도 했었거늘. 이제 너는 밤중에 잠이 깨면 배고파 라면이나 끓여 먹는 밤참 귀신이 되었구나. 돼지가 되는구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뿐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그러고는 새끼들 걱정뿐이 아니더냐. 명색이 작가란 놈이 명색이 소설가란 녀석이. 천지신명은 보살필지어다. 다가오는 1983년. 내 나이 30의 마지막 한 해에는 고통이 가중되어 나를 짓눌러 주시기를. 무엇보다 강렬한 정열로 나를 자폭시켜 쓰고 또 쓰는 걸신이 들게 해 주시기를. 만들어 쓰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작품. 주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나오는 작품. 그러한 작품을 쓸 수 있는 한 해가 되어 주기를. 무엇보다 좀 더 고독해질 것. 무엇보다 말을 아낄 것. 마음의 빈 사랑방.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을 때는 우리 위장이 텅 비어 있을 때인 것이다. 위장이 텅 비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뜰하게 내놓은 독도 비어야만 오가던 소나기가 그 독에 빗물을 채울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않으면 새 술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헛간과도 같다. 우리들의 마음은 낡고 허름한 집과도 같다. 방이 많은 낡은 집이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갓난아이로 자라날 때 물려받은 마음의 집은 아름답고 반짝이는 새 집이었다. 정원의 꽃도 아름다웠으며 문도 커튼도 모두 새 것이었다. 살아가면서 마음의 집은 때가 묻고 조금씩 무너져 간다. 어떤 사람은 아예 물려받은 영혼의 집을 유령에게 팔아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용도 변경해서 하숙집으로 개조해 버리기도 한다. 살아갈수록 쓰레기는 쌓이고 방에도 먼지가 앉고 커튼은 때 묻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걸린다. 뜰악은 황폐해져서 빈 바람만 윙윙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 채 한다. 헛간에는 하잘것없는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 주워온 못쓰는 명예와 고물시장에서 수집한 질투심. 아무래도 버리기가 아까워 그저 헛간에 보관하고 있는 고장난 양심에다가 공연히 주워 모은 옷이나 헌 잡지 나부랭이, 녹슨 철사와 부러진 못, 그런 쓰레기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다. 그 많던 방은 모두 어떻게 되었는가? 한 방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한 방은 비 오면 비새어 방을 폐쇄했구나. 또 한 방은 어떻게 되었는가? 변기는 새고 물은 막히고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한 방에서 가엾은 마음 하나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빈 바람이 문을 덜컹이는 소리에도 놀라 행여 도둑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한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이제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집을 털어내어 손님마들 채비를 한다면 손님들은 찾아오고 정원의 새들은 날아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 하잘것없는 쓰레기들을 소각해서 매몰해버리고 마음의 집에 빈 방 하나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집 속에 빈 방 하나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방이 많은 집이므로 커튼을 빨아 정결히 내다 걸고 변기를 고쳐 물을 흐르게 하고 벽에는 그림들도 걸어놓고 침대볼을 정결하게 준비해 놓고서 어제까지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방 하나만을 온통 밝은 불로 켜놓아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기다리자.
그리하면 올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손님은 기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찾아와 묵을 것이다. 그 손님은 때로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당신의 헛간에서 못 쓰는 것들을 내다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화가 나서 손님과 대판 싸우고 그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곧 당신은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돌아와 함께 머물자고 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짐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며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다. 그는 단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손님인 것이다. 당신이 평생을 그 손님과 함께 살고 싶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 그 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마음에 아주 작은 사랑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해묵은 쓰레기를 걷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죽은 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가 아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에 조그마한 기쁨을 주었던 모든 죽은 사람의 기억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때 살았었으므로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가 쓰던 조그마한 물건들, 이를테면 일기장, 모자, 파이프, 낡은 수첩, 그런 낯익은 물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기억들을 어렵지 않게 불러 일으키곤 한다. 오고 가는 먼 길에서 인사도 없이 헤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병원의 긴 낭하, 환자의 신음소리,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조그마한 소녀가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바퀴를 굴리며 꽃피는 병원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다. 대기실에 앉아 눈이 붓도록 울고 있는 가족의 울음소리, 무표정으로 병원을 오가는 의사들의 구둣발소리,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앓고 있는 사람과 우리를 스쳐간 모든 죽은 이들의 기억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진정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차창밖 풍경처럼 잠시 우리가 머물다 간 흔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므로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머니의 주름살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끔 집에 들러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망설이며 찾아오는 어머니의 전성 시대를 자랑하는 유똥 치마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해질 무렵 잠기는 빛 속에서 가라앉는 풍경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적절처럼 빛나는 마지막 황혼 속에서 문득 날카롭게 번뜩이는 은재 숲은 듣기는 쏨물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바람을 몰아오는 일몰의 어둠, 스산한 바람, 아파트 곁을 달려가는 기적 소리, 낮잠 끝에 일어난 무력감, 서성이는 긴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하여 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임종하는 사람의 머리맡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을 지켜보듯 매일매일 하루의 임종을 지켜보는 저녁 무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밤거리에 번뜩이는 네온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술잔을 부딪는 덜그럭 소리,
공허한 말과 공허한 웃음소리, 뜨거운 술, 희미한 조명 아래 술을 따르는 분칠한 여인의 가짜 눈썹, 넓적 다리를 보이는 무희의 춤, 억지로 미소 지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의 술 주정.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 덤핑 책을 팔고 있는 노점상의 가스등, 신문을 팔고 있는 소녀의 고함 소리, 비석이 깔린 거리, 그 사이를 참배하러 찾아오는 순례자처럼 마저 달아나는 무료한 사람의 뒷모습, 버스에 매어 달린 사람의 얼굴, 이 모든 것, 돌아오는 길, 아내의 밤 화장, 늦은 저녁 텔레비전에 끊임없는 약 광고, 하나도 아빠 같지 않은 아비에게 아빠라고 달려드는 딸 아이의 재롱, 차갑게 식은 밤참, 이 모든 것, 저녁 신문, 죽이고 찢고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속이는 타인의 기사들, 이 모든 것, 쥐처럼 자라나는 앞니를 긁어내리는 밤의 적이, 이불 속에 누워 숨죽이며 수순해주지 않는 모스 부호를 쉴 새 없이 반추하는 밤의 송신. 날 좀 살려주세요. 누구 좀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누구 날 좀 살려주실 수 없으실까요? 이 모든 것, 잠, 쏟아져 오는 잠, 이 모든 것, 그리하여 죽음처럼 편안한 길, 이 모든 것. 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일상사가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절망하는 시대에 절망하지 않는 예술가가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봄이 오면 자라나는 질긴 풀처럼 시인의 언어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을 차라리 슬프게 한다. 죽은 자 위에 산자가 일어나듯 자세히 보면 볼 수가 있다. 시인의 언어는 끊임없이 암처럼 자라서 말을 이루고, 말이 자라서 시를 이루고, 시가 자라서 죽은 자의 절대 자유와 같은 무성한 자유를 시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아라. 죽은 자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보아라. 시인의 언어는 얼마나 자유로우냐. 화가의 그림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음악가의 노랫소리가, 바이올린의 연주 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연극 배우의 대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영화 감독의 손짓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건축가의 평면도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것은 마치 구걸 소리, 구걸과 같은 예술가의 구걸 행위가 예술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무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무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노려만 보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무도 모범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아무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다. 서로 뒷등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미롭던 첫사랑의 기억조차도 잊힌 지 오래되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딸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이마에 입을 맞출 수 없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왔으므로 우리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
악수 대신에 단도를 꺼내고 웃음 대신에 손톱을 보여왔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동해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호적 등본 속에 적혀 있는 내 나이와 어머니의 아들, 마누라의 남편, 그리고 딸의 아비라는 자격 이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군, 있다 있어. 연희동 중대 예비군 주민등록번호 문인협회 회원 새마을 아파트 3동 404호의 주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지리도 못난 이 민족 좀 보아라. 지지리도 양순하고 지지리도 쌈질하는 이 민족 좀 보아라. 지지리도 치사하고 지지리도 제 물건 건사 못하는 이 민족 좀 보아라. 제 아비가 준 땅을, 제 할아버지가 준 땅을,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준 땅을,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준 땅을, 제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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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준 땅을 건사하지 못한 이 천하에 못된 민족 좀 보아라. 평안북도 평안남도 한경북도 한경남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2만 780평방킬로미터를 건사하지 못한 이 민족 좀 보아라. 지지리도 못난 이 민족 좀 보아라. 햇빛이 떨어져 나가는 경복궁 박물관 진열장 안에 다소곳이 누워있는 이조자기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푸른 잔디 위에 얌전히 서 있는 석탑의 퇴색한 돌무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그 석탑을 쪼던 옛 선인의 망치 소리를, 그 장인의 손에 불끈불끈 솟던 힘의 근육을, 흰 벚꽃 떨어지는 고궁의 잔디밭에 길게 누운 석탑의 그림자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날아가는 이를 모를 새, 그 새의 울음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모두가 다 잠든 새벽, 눈길을 털고 일어나 아직 어두운 길을 걸어 불빛 어두운 교회의 빈 좌석에서 무엇을 기원하는가. 조용히 눈을 감은 나의 어린 손에 굳게 쥐어진 두 손가락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들릴 듯 말 듯 입을 열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손의 기도문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한다. 차라리 신비로운 그 손의 젊음, 그 손의 처녀성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신이 부활하였으므로 신을 믿는 것과 같이, 새벽이 있으므로 밤을 인내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세대의 젊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슬픔을 오늘날의 이 인내로 극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모든 이 슬픔을 용서해 주시옵소서.